자, 대표님, 지금 많은 학부모님들이 굉장히 혼란스러워하고 있거든요. 자, 그럼 이번 수능에 합격을 결정짓는 가장 중요한 과목이 뭘까요? 그걸 순서대로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문과든 이과든 우선 가장 중요한 과목은 수학입니다. 금년도 수능은 사실은 수학 수능이었다 할 정도로 수학의 어떤 중요도가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다음으로 국어가 10개는 출제되었지만은 그래도 주요 대학들에서 국어의 반영 비중이 원체 높기 때문에 국어가 두 번째 과목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세 번째가 탐구 과목, 네 번째가 영어 과목. 어쨌든 가장 중요한 과목은 금년도는 압도적으로 수학이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습니다. 어, 그다음 지금 관심이 가장 많이 쏠리는 게 국어 수학의 선택 과목이 있잖아요. 그 선택 과목별 점수 차가 지난해보다 줄어든다고 볼 수 있나요? 왜냐하면 평가원에서는 그걸 줄이겠다고 굉장히 노력했다고 하던데요. 국어에서는 언어 매체가 높게 나오고 있고 수학에서는 이제 미적분이 높게 나오는 건데 올해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을 것 같습니다. 저희 종로학원에서 1년 내도록 동일 집단의 학생들을 추적 표본 조사를 해보면은 금년도에도 국어에서는 공통 과목에서 언어 매체를 선택한 학생들의 점수가 평균 점수가 한 2, 3점 정도 더 높게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수학에서도 미적분을 선택한 학생들이 학률과 통계 선택한 학생들보다 공통 과목에서 평균 점수가 높게 형성이 되기 때문에 지난해 국어에서 선택 과목과는 2점 차 벌어졌고 수학에서 3점 차 벌어졌던 것이 금년도의 어떤 그 저희 종로학원 추적 집계 결과로 놓고 봤을 때는 지난해보다 더 벌어질 수 있는 현재 수치가 나오고 있다. 그래서 지난해보다 더 벌어지고 구조적으로 이거는 극복이 불가능한 문제다. 그래서 선택 과목 간의 점수 차는 네. 발생이 불가피한 거니까 아마 내년도의 수험생들은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많은 참고로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평가원이 지금 실패한 거네요. 통합 수능에서 선택 과목 간의 점수 차를 줄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이제는 사실 더 이상 말을 하지 말아야 됩니다. 이 부분은 구조적으로 발생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의 문제이고 이제 이런 부분들을 각 대학들에서 어떻게 이제 룰을 적용을 하느냐의 문제인 것이지 평가원에 기대를 하고 선택 과목 간의 점수 차가 줄어들 수 있다. 이런 기대는 사실은 기대 자체가 불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해야 됩니다. 네. 대표님, 그리고 지난해에는 국어 수학이 모두 어려웠잖아요. 그래도 국어가 좀 더 어려운 편이었는데요. 올해는 정반대로 국어가 조금 쉽고 수학이 어렵게 출제된 걸로 그렇게 알려져 있거든요. 이게 정시 지원할 때 어떻게 영향이 있을까요? 지난해는 국어가 수학보다 더 어렵게 출제되어서 표준 점수가 국어가 수학보다 더 높았습니다. 그래서 국어에서 만약에 100점을 받으면 표준 점수가 149점까지 나왔는데 수학은 100점을 맞았다 하더라도 147점밖에 안 나온 거죠. 그래서 지난해에는 수학을 다소 못 봤다 하더라도 국어 과목에 대한 어떤 그 버팀목 역할을 충분히 할 수가 있었었는데 금년도에는 국어 과목 자체가 아무리 높게 형성이 된다 하더라도 100점을 맞더라도 한 130점대 중반대 정도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고 수학은 거의 한 145점대가 나오다 보니까 작년에는 오히려 국어가 한 2점 정도 높았었는데 금년도에 수학에서 한 10점 정도 높은 형국이 되다 보니까 만약에 국어 시험을 아무리 잘 봤다 하더라도 수학 시험 자체를 못 봤을 경우에는 국어 시험의 경쟁력 자체는 사실은 상위권에서는 거의 제로에 가깝다. 불가능하다라는 거죠. 그 수학을 못 봤을 경우 국어 점수로서 뭔가 커버를 할 수 있는 것 자체가 이렇게 되면은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이 절대적으로 유리한 구도가 되었다. 그럼 수학을 잘 본 학생들은 문과냐 이과냐? 당연히 이과죠. 그러면은 여러모로 놓고 봤을 때 이과에서 최상위권 학생들은 수학 점수에 대한 어떤 그 중요도 고득점자들이 몰려 있는 상황이고 이 학생들이 만약에 다시 문과로 넘어왔을 경우에 이득을 보는 거는 지난해보다 훨씬 더 커졌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국어 표준 점수 자체가 원체 낮게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대표님, 이거 거의 말 그대로 대학 수학 능력 시험이네요.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네, 죄송합니다. 농담처럼 하긴 했는데요. 근데 상황이 좀 심각한 것 같습니다. 그 지난해에도 이과생이 문과로 대거 교차 지원하는 일이 발생했는데 올해 상황에서는 이게 더 악화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작년도에 뭐 일부 대학에서 발표를 했을 때 문과하고 이과하고 선발 비율이 거의 5대5 뭐 경우는 그렇게 발표를 했는데 막상 뽑아본 결과 5대5로 뽑기로 했던 것이 8대2, 80%가 이과생, 20%가 문과생. 또 어떤 경우는 전체적으로 한 5대5 정도로 비슷하게 뽑으려고 했던 건데 9대1, 90%가 이과생, 문과생이 10%. 그리고 특정학과 같은 경우에는 한 95, 6% 정도가 전체 합격생의 이과생으로 지금 문과가 확인이 된 거라면은 이 사실을 알고서 문과 학생들이 과연 저 대학에 저 학과에 원서를 낼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 상식적으로 판단해 봤을 때는 5대5로 뽑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9대1이 됐다. 이과가 90% 됐다. 선뜻 원서 내기가 어렵죠.
그러면은 금년도는 또 더더욱 수학에서 이과 잘하는 학생들이 더 많아졌다라고 하면은 이런 어떤 고민이 더 심할 테고, 또 반대로 문과 학생들 중에서 수학이 어느 정도 받침이 됐다라고 하면은 또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또 큰 폭의 또 대학의 또 상승까지도 기대할 수가 있게 되는 건데, 어쨌든 대학에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공시가 명확하게 안 되고 있죠. 얼마만큼 문과에서 이과 합격생이 됐는지 안 됐는지. 이런 부분들 수험생들은 수능 결과가 나오는 12월 9일 이후부터 뭐 저희 종합원부터 시작해서 뭐 여러 입시 기관들에서 어떤 예측, 상황도 예측, 또 수험생들의 인식의 흐름의 변화, 이런 부분들도 굉장히 예의주시를 해야 되고, 어쨌든 문과 학생들은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어떤 상황에 대해서는 금년도에는 굉장히 경계를 해야 되는 해다, 일단 이렇게 봐야 됩니다. 네. 대표님, 그럼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지금 문과 학생들이 어떻게 보면 큰일 난 거라고 볼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문과 학생들 정시 지원 전략을 어떻게 짜야 되죠? 우선 문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국어의 어떤 그 경쟁력 자체가 지난해보다 좀 덜해졌기 때문에 사회 탐구를 어느 정도 잘 봤던 학생들은 그래도 경쟁력이 있을 겁니다. 사회 탐구가 지난해보다 또 변별력도 좀 높아지기도 했고, 그래서 문과 학생들 중에서는 사회 탐구를 잘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이과 학생들이 문과로 넘어오는 것들에 대한 어떤 저항선 자체가 조금 더 잘 잡혀져 있을 수도 있는 거고, 또 문과 학생들은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학과가 과연 이과에서 문과로 좀 넘어온 학생들이 지난해 많았는지 적었는지를 좀 유추를 또 해봐야 됩니다. 좀 추정을 해볼 수 있는 그거 자체는, 문과는 네. 수학이 지난해 통합수능부터 점수가 문과 학생들은 낮게 형성이 돼 있기 때문에 대학별로 공시된 합격자 수학 점수 기준을 놓고 봤을 때 통합수능 이전 해랑 비교를 해서 수학 점수가 오히려 문과인 학과이면서 점수가 수학이 높아졌다라고 하면은 비정상적인 거죠. 그럼 이과에서 수학이 높은 학생들이 많이 넘어왔는 학과일 수도 있다, 이렇게 또 봐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면들을 집중적으로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수험생들이 지원하고자 하는 대학의 문과 학과가 이례적으로 지난해 입시 결과가 그 전에보다 수학 점수가 높아졌거나 또는 유지되고 있거나 또는 한 5, 6점 정도에 떨어지는 정도에 불과하다라고 하면은 사실은 비정상적인 분포입니다, 이 자체가. 그래서 이런 학과들은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온 케이스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가 수학 점수가 또 컨디션이 어떠한지, 또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온 학생들은 대체적으로 학생들은 수학 점수의 어떤 그 경쟁력을 바탕으로 하고 상대적으로 과학 탐구를 대단히 못 본 학생들이 넘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문과 학생들은 사회 탐구를 그만큼 잘 받느냐 못 받느냐에 따라서 이과 학생이 넘어오더라도 사탐의 어떤 그 점수 고득점의 구조를 가지고서 극복이 될 수도 있는 부분들이 되기 때문에, 이런 수학 점수의 등락폭, 지난해와 그 전에, 그 다음에 본인이 현재 가지고 있는 금년도 수능 성적에서 사탐의 경쟁력이 어느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을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대표님, 그러면은 이과 학생들은 뭐 조금 더 유리해졌다고 볼 수도 있겠는데요. 이과 학생들 정시 전략은 어떻게 짜야 될까요? 우선 이과 학생들은 정시 3회 중에서 한 번 정도는 문과 교차 지원을 검토하는 학생들이 우선적으로는 좀 나타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은 대부분의 그냥 이과 대학보다는 문과 대학으로 갔을 때 거의 한 4, 5단계 정도 위의 대학들을 지원을 하는 구도가 나타나겠죠. 그래서 그런 5단계나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반대로 이제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와서 실제 합격으로 많이 이어졌느냐 안 이어졌느냐를 또 체킹을 하는 데 있어서는 마찬가지로 수학 점수가 작년도 결과와 그 전에 통합수능 전의 결과를 비교를 해봤을 때 점수가 좀 높아지는 구조가 생겼다라고 하면,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와서 합격생이 많았을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또 생각을 해봐야 되고, 특히 이과 학생들은 금년도 가탐의 또 변별력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가탐 성적이 고득점이다라고 하면은 나름의 또 이과 내에서는 경쟁력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학생들은 조금 더 적극적으로 그 이과에 그대로 지원하는 어떤 것들도 중요할 것으로 보여지고, 그리고 또 이과의 또 최상위권의 어떤 그 집단들의 분포 자체는 금년도는 국어 점수보다는 수학과고 가탐에 지금 집중화되어져 있기 때문에 수학과 가탐 성적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학생들은 지금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학생들도 있을 수 있고, 여러 가지 또 변수들이 있기 때문에 조금 상향 지원의 패턴으로 좀 나타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과 학생들 같은 경우에도 보통 수학 점수가 높아져야 되는 게 또 정상인 거죠. 이과는 원래 작년도 결과와 그 전의 결과를 놓고 봤을 때 이과가 수학 고득점자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작년도 입시 결과는 그 전에 비해서 수학 점수가 높아져야 되는 게 정상인데 오히려 좀 낮아지고 있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비정상적인 어떤 그 합격 라인들이 설정이 될 수도 있다. 다시 얘기하면은 좀 점수가 높아져야 되는데 수학이 낮아졌다라고 하면은 일종의 우리가 얘기하는 펑크, 이런 어떤 그 대학 학과들의 어떤 그 찾아가는 데 있어서 한번 참고치로 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대표님, 이거는 좀 제 개인적인 질문인데요. 지금 펑크 말씀해 주셨잖아요. 어디가 펑크 날까요? 중위권대 대학에서도 그렇고 상위권 대학들에서도 그렇고 네. 금년도는 지금 국어하고 수학에서 과목 간의 그 어떤 크죠 이게 격차가. 그러면은 금년도에는 중위권하고 중하위권 대학 서울권 소재대에서 한 중하위권 정도의 라인업상에서는 굉장히 점수의 등락폭이 좀 클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고 지난해에도 갑자기 무슨 수학 점수가 네. 마이너스 한 30점을 왔다 갔다 그랬다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발생을 하기도 하고 그래서 수험생들은 수학 성적과 탐구 성적의 지난해 결과와 그전의 결과를 비교를 해보면은 굉장히 돌출이 생겼다는 것을 확인이 가능할 겁니다. 그래서 네. 문과든 이과든 수학 점수와 탐구 영역의 대학별 발표 점수를 기준점으로 해서 아주 비정상적인 분포도가 나타나고 있는지가 어딘지를 한번 원하는 대학의 라인업 선상에서도 한번 찾아보고 그 상단에서도 한번 찾아보고 한다면은 내년도의 어떤 패턴 자체가 수험생이 내년도 한 4만 명 이상으로 크게 줄어듭니다. 그리고 또 정시 선발 규모는 또 그대로이고 또 금년도가 1교시는 뭐 그나마 그래도 비교적 순탄하게 넘어갔었는데 수학이라든지 탐구에 대해서 특정 영역을 좀 잘 못 본 학생들이 상당히 안타까운 학생들이 좀 아쉬운 학생들이 많을 수가 있죠. 그러면은 아마 금년도의 정시 지원의 어떤 그 성향 자체는 내년도 수험생도 줄어든다라고 하고 있고 금년도 좀 아쉬움이 많은 해죠 수험생 입장에서. 그러하더라면은 하향 안전으로 반드시 정시에 꼭 대학을 붙어야겠다라든지 이런 심리보다는 그냥 상향으로 한번 해서 안 되면 다시 한번 재도전을 해서라도 기회를 잡자 이런 어떤 성향이 그 어느 해보다 조금 높아진 해다 이렇게 볼 수 있기 때문에 꼭 정시의 어떤 그 지원 패턴이 안정적이고 보수적 내년도가 입시가 다 바뀌어지기 때문에 올해 대학 못 들어가면 큰일 난다 이런 부분들이 가장 이런 심리가 안 들 수 있는 조금 심리적으로는 좀 굉장히 느슨한 해다 이렇게도 볼 수 있기 때문에 특히 이런 해에서는 대학들의 어떤 그 지원 상황 사전에 어떤 그 모의 지원 상황 이런 패턴들을 보면은 펑크가 날 수 있는 학과들도 많이 발생할 수 있는 해다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정보를 주셨는데 이거 펑크만 가지고 펑크 특집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재수생이 내년도에 굉장히 또 폭증할 거라고 많이들 예측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지금 학생 여러분들이 코로나를 거치면서 제대로 공부를 못해서 재수를 아예 염두에 두고 이번 수능을 치르는 학생도 많은데다가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더욱더 재수생이 더 많아질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또 드네요. 지금 뭐 상으로 보면은 뭐 올해가 31.1%까지 26년 만에 최고 많이 올라갔는데 이게 사실 26년 만에 이게 31.1%까지 가고 15만 명대까지 지금 넘어가기 시작을 했는데 처음부터 시작하는 재수생도 좀 많을 것으로 일단 예상은 됩니다. 분위기상 놓고 봤을 때 아쉬운 학생이 많다라는 거죠. 금년도가 아주 지나치게 불수능이어서 한 번 더 도전해보는 것이 대단히 두려운 해가 있는데 금년도 같은 경우에서는 수험생들의 상황으로 놓고 보면은 케이스별로 놓고 보면은 조금 안타까운 수험생들이 좀 많아졌다 이렇게 볼 수도 있고 또 내년도 또 수험 환경 자체가 재수생들이 그다지 나쁘지도 않을 것 같고 또 반수생들이 올해 같은 경우에도 수능 시험 당일날 6월달, 9월달 모의고사에서 안 봤던 학생들이 쏟아져 나온 게 거의 8만 명 정도입니다. 그러면은 반수생까지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내년도는 조금 더 많이 늘어날 것으로 예측은 뭐 충분히 됩니다. 네네네. 대표님, 그리고 정말 이슈가 됐던 게 올해부터 이제 지역 인재, 의대 정원의 40%까지 뽑는데 그렇게 되면은 의대 정원 이 영향을 미쳐가지고 합격선이 좀 내려갈까요? 지금 현재 이제 합격선으로 보면은 가채점 결과니까 지금 이제 원점수 기준으로 하면은 합격선이 조금 올라가는 패턴으로 나오죠. 왜냐하면 국어 점수가 지난해보다 뭐 1등급대에 있는 학생들도 거의 한 7, 8점 정도, 100점 만점에서 한 7, 8점 정도가 더 높은 득점 분포가 나타나니까 가채점 기준으로 보면은 원점수의 합격선이 지난해보다 한 2, 3점 정도 좀 높아지는 구조로 나타나고 있고 또 이제 12월 9일 날 이제 표준 점수가 발표가 되면은 표준 점수 기준으로 본 지난해보다 점수가 좀 낮아져야 되는 게 이제 상식적인 거겠죠. 왜냐하면 국어의 어떤 표준 자체가 좀 낮아지는 상황으로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전반적으로 40%를 지역 인재로 뽑고 있는데 이게 학생들의 전체적인 등수의 매김 100분위 점수 기준점으로 놓고 보면 그다지 큰 변화는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은 지금 현재 지난해에도 이미 한 30%까지 지역 인재 뽑아봤지만은 그리고 약대가 1,700명 정도까지 새롭게 들어왔지만 지난해 입시 결과와 그 전에 입시 결과로 놓고 봤을 때 큰 폭의 변화가 없습니다. 지금 점수의 어떤 등락폭 자체가 그러면은 40%가 된다 하더라도 금년도에는 이과 학생들이 더 많이 들어왔죠. 유입이 거의 문과와 이과의 비율이 거의 5대5 정도까지 돼 있는 구조가 되면서 이과가 많아졌기 때문에 상위권 학생들은
더 촘촘하게 지금 몰려져 있는 구도로 지금 점점 더 가고 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러니까 금년도 정시의 지원에 있어서도 뭐 지난해보다 지역 인재가 들어왔기 때문에 뭐 훨씬 더 많은 학생들이 유리할 것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점수 구도는 거의 비슷한 패턴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대표님, 그러면은 지금 가채점 결과만 놓고 봤을 때 주요 대학의 합격 점수가 좀 예측이 되고 있으시죠? 지금 우선 인서울권으로 놓고 보면은 문과 같은 경우에서는 국어 수학 탐구 원점수 기준입니다. 원점수 기준으로 한 200점대 이상 정도대를 지금 리미트로 보고 있고 이과 같은 경우에는 그보다 조금 더 높은 한 209점, 210점대 정도 이상이면은 인서울권에 들어가게 되는 거고 주요 한 15개 대학 정도로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문과에서는 한 240점대 이상대 정도. 그러니까 과목당 평균으로 보면 한 80점대 정도를 봤어야 되는 거고 그다음에 이과 같은 경우에서는 한 255점대 이상 그다음에 저 상위권 대학들은 한 280점대 이상대 정도는 봐줘야 되고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300점 만점 중에서 한 290점대 초중반대까지는 형성이 되는 것으로 현재까지 이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웬만한 대학의 서울 우리가 주요 대학들 정도로 가려고 하면은 그래도 과목당 평균 한 80점 이상대 정도는 들어오는 학생들이 일단은 그 박스권 안에 들어가 있고 이 박스권 안에 들어와 있지만은 대학별로 가중치가 다르고 또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각 과목 간의 어떤 그 점수에 있어서도 상대적으로 같은 동일 점수대 학생들에 비교해 봐서 경쟁력이 있다 없다라는 부분들까지 또 판단을 해야 되는데 12월 9일 날 이제 시험 결과가 나오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게 내가 가지고 있는 합산 점수와 비슷한 또래 학생들이랑 비교를 해봤을 때 내가 어떤 과목에서 조금 더 경쟁력 우위를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를 판단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게 바로 가중치를 타고 들어가서 나한테 유리한 대학이 있다 없다 이렇게 이제 판단을 해줘야 되는 건데 지금 현재까지로 놓고 봤을 때는 저희 종락원에서 나온 자료를 보시면서 같은 총점대인데 어느 과목이 평균적으로 우리 수험생이 더 높게 낮게 이런 부분 경쟁 있는 과목을 좀 체킹을 해야 되고 또 대학들에서 과목별로 점수를 다 지금 현재 공개를 하고 있죠. 합격서는 대학별로 과목별로 공개된 점수를 놓고 봤을 때 내가 이 해당 과목에서는 지금 이 합격권 안에 들어가 있다 안 들어가 있다 경쟁력이 더 있다 덜 있다 이런 부분들도 면밀하게 체킹을 해보면 과목별 가중치가 차고 들어온다 하더라도 나한테는 경쟁력이 있고 또는 뭐 불리한 정도가 상대적으로 좀 덜할 수도 있다. 그래서 대학별로 발표했던 과목별 점수와 내 점수를 비교를 해서 그 부분 위에 있느냐, 그 라인 선상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보면서 판단하는 것도 대단히 중요합니다. 대표님, 지금 성적 통지 되고 난 다음 이야기도 말씀해 주셨는데 12월 9일이죠. 자, 성적이 딱 나오면은 가장 먼저, 가장 중요하게, 가장 빨리 해야 되는 게 뭘까요? 일단 첫 번째로서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내가 가장 핵심적인 경쟁력 있는 과목이 무엇인지부터 일단 찾아야 되고 두 번째는 지금 대학들이 다 발표를 했는데 발표를 하지 않은 나머지 하나가 있는 게 뭐냐면 탐구 영역에 대해서 변환 표준 점수를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특히 금년도에는 사회 탐구 영역이 지난해에 비해서 대단히 어렵게 출제됐습니다. 그래서 네, 맞습니다. 사회 탐구하고 과학 탐구에서 각 대학별로 변환 표준 점수 체제를 어떻게 만들어 주느냐를 보면서 내가 탐구 영역에 대해서 더 경쟁력이 있을 수 있겠구나 없겠구나. 심지어 가탐에서 사탐으로 넘어오는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 학생들에게 페널티를 줄 수도 있습니다. 그 시점 이후부터라도 12월 9일 날 발표가 되면은 이과에서 문과로 타고 넘어오는 게 우려가 된다라고 하는 대학에서는 아마 가탐 선택지를 가지고 있는 학생이 사탐 문과 대학으로 넘어왔을 경우에는 감점을 주는 대학들도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2월 9일 이후에 각 대학별로 발표되는 탐구 영역에 대한 변환 표준 점수가 그 전해에 비해서 어떻게 바뀌어졌고 어떻게 해석을 하고 어떤 예측이 나오는지 부분들도 저희 종락원 입시 기관들에서 발표되는 내용들도 잘 참고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네, 대표님, 정시 지원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올해 정시 지원 뭐 특별히 예측하고 계신 게 있을까요? 독특한 점은? 뭐 우선 서울대학교에서도 지금 정시지만은 학교 내신이 반영되는 첫 해죠. 그러면은 서울대학교의 어떤 그 지원에 대한 어떤 그 패턴은 그 이하 대학들에서도 연쇄적으로 이제 영향을 미칠 수가 있죠. 서울대학교를 좀 피할 수도 있고, 그럼 다른 대학에 또 원서를 내는 또 패턴이 될 수도 있고,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은 지금 현재로 보면 예측하기는 대단히 어렵는데 구조적으로 놓고 보면은 그런 환경이 설정이 됐건 사실인데, 이제 문제는 12월 9일 날 막상 결과가 나오고 난 다음에 현재 기준점으로 놓고 보면은 올해 수험생들의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 수험생들 저희가 여론조사 포를 돌려보면은 한 63% 정도가 이과에서 문과를 한번 교차 지원하겠다 의사가 나타나고는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의사가 12월 29일부터 진행되는 정시 원서 접수 시작
그 직전까지도 그대로 유지될지에 대해서는 한번 변화를 또 지켜봐야 됩니다. 막상 시험 결과가 12월 9일 날 나오게 되면은 이과에서 문과의 교차 지원의 유불리 정도가 기대했던 것보다 클 수도 있고 오히려 좀 낮아질 수도 있을 수도 있는 상황이 벌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수시 합격자 발표가 이제 나죠. 그럼 수시 합격자 발표가 나서 수시 합격한 학생들은 정시에 원서를 낼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런 학생들이 다 빠져나가고 난 이후에 실제 정시 원서를 내야 되는 수험생 입장으로 놓고 봤을 때는 이과에서 문과로 교차 지원의 의사가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는지에 대한 흐름의 변화도 중요할 수가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학에서 변환 표준 점수의 어떤 그 체제를 발표를 하면서 또 한 번의 수험생들에게 어떤 흐름의 변화를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발표가 됐을 때 또 어떤 흐름의 변화가 있는지도, 어떻게 보면 이게 정시라는 게 점수가 딱 예측된 대로 가는 건 아닌 거죠. 여러 가지 심리적인 변수들이 지금 더 크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흐름의 인식의 변화들도 한번 관심 있게는 좀 들어야 될 거라는 생각이 들고, 또 전반적인 금년도 정시의 지원 상황으로 놓고 봤을 때는 내년도의 수험 환경으로 놓고 보면은 어떤 정말로 하향이고 안정하게만 원서를 내는 분위기는 아닐 수도 있다라는 것들도 한 번은 염두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면은 원래 점수가 저기 대학 정도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게 원서를 내는 학생들이 많아졌다는 얘기가 될 수가 있는 거고, 그러면은 원래 조금 낮은 단계에 들어가야 됐던 학생들이 여기 원서를 내지 않고 이렇게 구멍이 생길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수험생의 모의 지원 뭐 이런 것들도 어떻게 보면 또 중요하기도 하고 그럴 것 같습니다. 금년도는. 대표님, 그럼 마지막으로 지금 이런 식이면은 통합성이 과연 앞으로 계속 지속될 수가 있을까요? 금년도 중학교 2학년 학생들까지 이 시험이 이제 간다고 했으니까 사실은 뭐 가야겠죠. 예. 지금 현재로서는 당장 길이 없으니까. 그런데 설사 간다 하더라도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게 이렇게 내버려둬도 되겠느냐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저는 개인적으로 보면 강하게 문제 제기를 하고는 싶습니다. 원래 5대5로 이렇게 뽑기로 했는데 결과적으로 놓고 보면은 수학을 잘해서 이렇게 됐다. 그리고 구조적으로 예를 들어서 뭐 130점대 표준 점수 130점대 학생들이 문과 학생은 한 2,000명밖에 없고 이과 학생은 한 15,000명 정도가 있다라고 하면은 130점을 맞고 이과에 15,000등이 들어갈 수 있는 대학에 갈 것이냐, 아니면 문과로 타고 넘어와서 2,000등에 속하는 대학에 갈 것이냐라는 문제가 문제의 핵심인 거죠. 그러면은 문과 학생들도 그럼 이과에 타고 넘어가게 해주면 되는 것 아니냐? 그 문과 학생들은 130점을 맞고 2,000등 안에 들어오는 문과 대학을 갈 것이냐, 아니면은 이과에 가서 15,000등에 해당하는 대학을 선택할 것이냐, 이건 사실 무의미한 얘기가 되는 거죠. 그래서 문과, 이과의 어떤 그 지원의 흐름을 모든 문호를 열어주면 또 해결될 부분의 문제도 아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은 이과에서 문과로 넘어오는 것들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또 제약을 좀 해둬야 되는 상황일 수도 있지 않겠느냐. 당초 약속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문과에서 이 정도로 뽑아주기로 했다 이렇게 됐었는데 결과적으로 보면은 모든 학생들을 다 이과로 만들어 버린다는 셈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사실 뭐 이 방송을 보시는 대학 관계자들이 있다라고, 대학 관계자들 입장에서도 또 고민은 스럽죠. 공부 잘하는 학생들이 이과에 더 많이 있다라는 자꾸 정보가 나오고 있고 자꾸 통계가 나오고 있다라고 하면은 굳이 또 저런 학생들은 또 말릴 필요가 있을 것인가, 이런 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런 모든 부분들을 지켜보면서 뭔가 컨트롤할 수 있는 컨트롤 타워 자체는 지금 현재로서는 필요하다, 이런 생각은 듭니다. 네. 대표님, 오늘 바쁘신데 정말 귀한 말씀 감사드립니다. 나중에 또 속속들이 좀 중요한 정보들이 있으면 또 한번 말씀 드릴 수 있을까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대표님, 오늘 너무 고생 많으셨고요. 네, 다음번에 또 좋은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